자, 이제 우리 해야 될 게 있죠. 네, 30페이지 거기 있는 갈로 3번, 갈로 3번. 자, 일단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법칙, 공급 법칙입니다. 실제 시험에 뭐 나오면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뭐 정답은 사실 크게 관계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P란 게 뭐죠? Q란 건 양인데 요 D란 건 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요량 쓰겠다죠. QS는요. S가 공급이죠. 그럼 실제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그냥 바로 그냥 Q, D, QS 그냥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알 거 뭔가 하면 요 D란 건 수요, S는 공급이에요. 자, 이렇게 보자고. 이제 이 분필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내가 현재 이 물건을 이렇게 살 의사와 이렇게 만들 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알지만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싼 거지. 싼 것만큼 양이 증가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비싼 만큼 수요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어떤 걸 보시는가 하면요. 요거 묻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수요는 뭡니까? 증가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뭐하죠? 이와 같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보니까 얘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반비례 관계란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이제. 그래프를 항상 그릴 때 세로축은 이미 약속된 거예요. 무조건 가격선입니다. 가로축은 무조건 양에 대한 선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게 수요죠. 그래서 수요량과의 관계를 봐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냥 그대로 만들어 보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얘가 10, 20, 30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100원 할 때 내가 현재 몇 개 정도 살 의사 있습니까? 30이죠. 200원 되면요. 20이 더죠. 그다음 300원 되면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연결해 만든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우린 수요 곡선. 항상 이 D란 건 수요입니다. 수요 곡선. 자, 1년법이 꽤 중요한데 잠시 연습해 볼게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양은 많다 적다는 거지. 얘 표현은 좌우입니까 상합니까? 이 표현 자체가 좌우지. 그러니까 꼭 알 건 앞으로 표현성의 좌 또는 우섬 이건 무조건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꾸로 이건 가격이 높다 높다 이건 상하거든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항상 상 또는 하섬 이건 무조건 가격에 대한 설명이란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우리 이런 곡선 자체를 읽을 때 항상 뭐를 먼저 읽는가 하면 양을 먼저 읽고 나중에 가격을 읽습니다. 순서가. 그러면 가볼게. 양이 10에서 20개 증가되긴, 즉 이 말은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은 원래 내가 10개 샀죠. 얼마일 때? 20개 샀죠. 가격이 얼마일 때? 그럼 가격이 뭐 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되지. 그죠? 이 말은 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수요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쓰게 돼 있다. 항상. 자, 두 번째 공급 가볼게요. 공급도. 항상 공급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물건 팔매에 따라서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이윤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데, 자, 200원짜리 분필이 3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만큼 공급자 더 많은 이윤 발생하죠. 이윤 발생한 만큼 공급량은요, 늘어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진 만큼 손해본 거죠. 손해본 만큼 양은 주는데, 이걸 갖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 가격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죠. 따라서 가격과 공급량은 이 모양새가 같은 방향 움직이지. 그죠?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라고 쓰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거 좀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래프 있는데 현재 무조건 세로축 가격선, 가로축 양입니다. 현재 이 앞에 있는 표를 가지고 그대로 그래프 만들면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자, 100원 되면 몇 개 만듭니까?
10개지. 200원 되면요. 300원 되면요. 예, 30개 만들겠죠. 이와 같이 이 점들 전부 다 연계를 만드는 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공급 곡선 되겠네. 자, 공급 곡선 1넘버 갑니다. 자, 양이 어떻게?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뭡니까? 올라가야 되죠. 연결하면 오케이. 자, 이런 표현인데 실제 우리 시험은 이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이 뭐냐? 이걸 무슨 실제? 가격이 올라가면 QD가 뭐라고요? 수요량은 뭡니까? 수요량 줄잖아.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이런 걸 훨씬 더 시험 많이 내더라 이겁니다. 이 표현보다도. 자, 일단 확인 들어갑니다. 자, 문제 확인 들어갑니다. 32페이지 문제. 자, 봐보니까요. 2-1번부터 2-2번 가볼게. 수요는 무슨 곡선이에요? 우하형 곡선이지. 2-3번 가볼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뭡니까? 감소하지, 그죠? 2-4번 가볼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증가된다죠. 보통 그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내게 돼 있는데 이건 크게 어떤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4번째. 자, 우리 저기 뭐 있어? 가격부터 보니까 요약집이죠? 30페이지 맨 밑에. 자, 그 갈로 4번은 무조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조건. 자, 이 말이죠. 곡선상의 이동이란 말과 곡선 자체의 뭐 있습니까? 이동이 있는 거죠. 요 두 개 차이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이 곡선상 이동 같은 말이 뭐냐?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를 쓴답니다.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 뭐냐? 수요, 공급. 정확한 말은요. 곡선이 변화한다 이 말 쓴답니다. 근데 통상 이 곡선을 빼버리거든요. 빼버리면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런 말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참 재밌는 게 요 글자 하나 가지고 계속 장난친다고. 양이란 말이 있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답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때 실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 하향이죠? 자, 우하향인데 최초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제가 20개 정도 살 의사 있습니다. 이렇게 살 의사 있는데 조건이 있어. 뭐라 있는가 하면 얘는요. 야, 현재는 이렇게 균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양이 30개 정도 늘어나게 해선 말로써 한 강에 설명하지 말고 이 그래프상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되 다만 얘는 뭐 있습니까? 곡선상에서 원래 이 앞에 뭐가 있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점만 이동시켜서 이 양을 만들어 볼래? 라고 물었던 거예요. 얘는 뭐요? 말 자체가 곡선 자체지. 이 자체,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라. 이런 말 뜻이라고. 자, 다시 가볼게. 얘는 분명히 곡선, 동일한 곡선상의 점만 이동해서 이 양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올라가 볼게. 요 점은 되겠네. 그죠? 절대 이 말은 그래프 이동하지 말은 거예요. 오직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프 상에 있는 점만 이동해서 이 양을 만들어 보려 했으니까 자, 반대로 가볼게. 누구 때문에? 네, 가격이죠? 자, 얘가 원인이에요. 사실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원인 누구 때문에? 어떤 가격? 정확한 말은 당해제와 해당제와 가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지문상에 보니까요.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뭐냐 물었어. 그럼 해당 지역은 누군데? 아파트지. 단독주택 물었어. 그럼 뭐요? 단독주택. 그래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있죠. 잘 보세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말로 해볼게요. 가격이 어떨 때 수요 증가합니까? 떨어질 때. 소득이 어떨 때? 금리가 어떨 때? 세금이 어떨 때? 인구는? 인구. 네, 증가할 때. 등등등 굉장히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로서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프에서 그걸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집값은 고정돼 있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가? 집값이 고정돼 있지만 세금이 떨어지면 수요가? 집값은 고정돼 있지만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 그죠? 보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조건은 뭔가 하면 이제 가격은 고정돼 있으라는 거야. 있는데 아까 보니 세금이라든지 소득 등등 있죠? 때문에 양 변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 보니까 이 점 하면 되겠네. 그죠? 자, 다시 이 표현은 뭐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양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양이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원인 자체는 가격은 변합니까? 돼 있고 가격 이외 요인 아까 했죠? 소득이라든지 금리는 등등이 바뀌었을 때 양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번역할게요. 잘 보셔야 처음 하는 분 굉장히 힘들 텐데 그대로 번역합니다. 가격이 변하니까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그 결과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변화가 있는 게 보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량만 바뀐 거예요? 이걸 다르면 수요량만 바뀌어서 수요량이 변하라고. 다시 얘는 뭐 있으면 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소득 등등이 바뀌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그 결과 양 바뀐 거지. 그 양이 바뀌기 위해서 현재 이게 무슨 수요 공급 무슨 곡선? 이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이동하니까 양 바뀐대.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요 곡선인데 곡선 빼버리면 뭐 있으면 수요의 변화되겠지. 이래 아시라고. 그런데 여기 진짜 조심할 한 게 있습니다. 뭐를 보는가 하면 우리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저기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집니까? 감소합니까? 집값 올라간대. 더 많이 사겠죠? 자, 그런데 이때 원인 자체가 보니까 가격 때문에 이게 수요가 증가됩니까? 예상 때문에 수요가 증가됩니까? 예지예요. 그렇지?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분명히 가격이 아니야. 가격 이외 요인이지. 그렇죠? 절대 이 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원인 딱 물었을 때 이 답 쓰면 안 돼. 이건 가격 이외입니다. 오직 당의 저와 가격만 답이 된다고. 이것 좀 조심하라고 문제 풀 때. 그리고 자 다시 한 번 더 공급도.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옆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아까 했지만 이거 틀리면 저기 모르면요. 이번 시간 앞 시간에 그냥 앞에 했던 건 좀 둘 다 포기해야 된다고. 그냥 날려버리라고. 그만큼이 중요하니까 또 얘가 항상 답이 된다. 답이 매번마다. 그러니까 결국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매번 답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응? 다른 거 옆에가 알고 있어 큰 의미 없거든요. 자, 현재 보니까 공급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얘도 마찬가지. 양을 갖다 30개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식을 말로 설명하지 말로 그래프를 좀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표시를 갖다가. 자, 첫 번째 얘는 뭐예요? 그래프 이동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프 상에 있는 점만 이동해서 이 양을 만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이 점은 결국 곡선상에 점 이동한 거예요. 했는데 원인 자체는 누굽니까? 가격이지. 얘가 원인이에요. 번역해 볼게. 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해서 그 결과 공급량만 바뀌더라.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 또는 같으면 공급량의 변화라고. 자, 같은 맥락인데 우리 아까 보니까 가격은 고정돼 있지만 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집값 고정돼 있는데 건축업자 입장에서
예, 집을 짓는 생산비, 원가 절감된다. 공급량은요? 늘어나게 되죠. 분명히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양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래프를 좀 표시를 한 거예요. 하는데 요점 어기선 결국은 이렇게 와야 되지. 요점 와야지 결국은 양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하튼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는 분명히 뭐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만 양이 증가된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곡선 자체 이동. 현재 이건 공급 곡선이지. 그래서 공급 곡선이 변화해야만 양이 바뀐다 해서 공급 곡선의 변화 또는 다른 말로 공급의 변화 쓴다고. 단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입니다. 뭐 설명 쭉 많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죠. 지문 딱 떴을 때 주어진 조건이 가격 들어왔어. 무슨 변화? 이거야. 가격이 아닌 거야. 무조건. 이 답 나와야 돼. 이거 맞으면 돼. 그런데 이때 보니까 한 번 더요. 잠시만. 이런 말 가끔 쓰거든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 또는 감소란 말이 있어요. 잠시 요 표현은 증가 또는 감소란 말 뜻은 가격에 대한 설명입니까? 양에 대한 설명입니까? 다시 할게요. 이게 증가 감소입니까? 이게 증가 감소입니까? 이거지 이거. 얘는 뭐야? 상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수요가 증가된다면 양이 증가돼. 양 증가는 우측 이동입니까? 좌측입니까? 우측 있죠. 그래서 우측 이동이 양 증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 봤을 때 이렇게 가는 양 증가야. 수요 증가라고. 이라는 게. 반대로 이와 같이 반대로 하는 감소지 이게. 그렇죠? 따라서 이게 좌측 이동이 감소될 것이고 이건 잘 하시던데 문제는 공급의 문제예요. 자, 이쪽이 증가 맞지? 그럼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게 증가라고. 근데 가끔 사람은 자꾸 이걸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야,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도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이죠. 이런 내용 좀 정리했으면 지금부터 요것만 계속해서 문제 풀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자, 문제를 가보자고요. 어디 보는가? 36페이지. 1-11부터 1-32까지 전부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몽땅 다. 이 문제 묻는 거거든요. 자, 1-1 갑니다. 자, 그럼 키워드 찾아가셔야 돼.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인 가격이지. 따라서 이건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2 갑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 원인 누구죠? 가격이죠. 따라서 이건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죠? 1-21 가볼까? 앞에 뭐나 했지? 가구수. 이건 가격 아니잖아. 아니면 이건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고. 자, 두째 줄 끝에 아파트 가격 나 있지? 가격 나면 이건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 자, 1-2 갑니다.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 뭐냐 묻는 거요. 따라서 이건 수요의 변화죠. 자, 그 다음에 1-23, 이 혼드라만데 수요 곡선의 이동은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한 겁니까? 곡선 자체 이동한 거예요? 곡선 자체 이동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이건 수요의 변화 되겠죠? 1-24 갑니다. 24 보니까 가격 이외나 있지. 나오는 순간 얘는 뭐 있습니까? 곡선이 이동한 거지.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1-25 갑니다. 뭐 나왔죠? 소정 가격 아니지? 따라서 얘는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죠. 1-26 가볼까요? 앞에 뭐 나와 있습니까? 인구. 인구는 결국은 가격이 아니죠. 가격이 아니면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 수요의 변화. 1-31 같은 질문 나면 잠시 그 질문 읽어보시고요. 자, 봤으면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를 시키는 요인 몇 개? 원인 몇 개? 한 개야.
수요일 변화시키는 요인 몇 개? 많다. 누구만이고? 누구만 제되고? 그럼 결국 뻔한 거네. 얘는 항상 뭐 하겠습니까? 네,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 것만 시험 되겠다. 왜? 딴 개밖에 없으니까 변수가. 얘는 뭐 무조건 아닌 것, 아닌 것. 왜? 한 개 빼고 남은 다 아닌 거, 저기 다 포함되는 거죠. 한 개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도 무조건 답은 가격이야. 그런데 조심할 건 기업과 거기 미연번 조심하라 이겁니다. 기업은 아파트 가격이고 미연번은 뭐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기대지. 가격 기대는 이거 뭐 가격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 가격만 답입니다. 자, 1-3이 갑니다. 3이 가보니까 얘도 답을 찾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자, 여보세요.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파악해야 됩니까?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지. 얘 변수 몇 개인데? 한 개야. 얘는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답 뭐요? 가격인데 앞에 조건 뭐죠? 무슨 이 가격이죠? 주택 나 있지. 그 무슨 주택 가격 나야 돼. 이럴 때 공급량이 변하고요. 공급이 변하면 뭐 있으면 주택 가격 아닌 건 다 통용돼. 그래서 거기 있는 1번 결국은 기업만이 답이라고. 자, 일단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답은 이거죠. 쭉 풀어보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가격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라. 그래서 원인 자체가 가격 들어왔으면 이건 다른 말로 곡선상. 하지만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고 가격 이외에 나머지 들으면 전부 뭐 있습니까? 이건 예, 곡선 자체. 같으면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된다.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약집 갑니다. 자, 5번째. 얘도 중요한 거요. 얘도. 자, 이거 묻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가지고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이제. 수요 측면부터. 우리 수요가 증가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봐보자고요. 수요 증가되기 위해선. 자, 많이 묻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소득이 어떨 때 수요 증가됩니까? 자, 또 갑니다. 인구가 어떨 때? 네, 증가할 때. 금리가 어떨 때? 하락할 때. 거기 합치면 세금이 어떨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건 LTV DTI. LTV DTI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이 공식입니다. 우리 T란 건 사실 2거든요. 원래 계산 공식은 뭐냐? 이건 V분의 L이야. I분의 T고 물론 다 우리 검증하면 하겠지만 자, 이것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V분의 L 되거든요. V란 게 뭐냐? 부동산 가격. 이게 대출액. 이런 거라고.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현재 집값이 얼마나 10억 한데 그런데 대출비를 보면 60%면 남돈 빌린 금액이 얼마 됩니까? 6억이지. 자, 80%면 남돈 빌린 금액이 남돈을 많이 빌린 만큼 그만큼 집을 사기 쉽겠지. 그죠? 따라서 결국 뭐 어떨 때 훨씬 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습니까? 이거지.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면 훨씬 더 좋은 집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 어쨌든 LTV든 DTI든 이 값이 높을수록 돈을 더 많이 빌려간다 생각하라고. 무조건. 그럴 때 부동산 수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간 만큼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예, 집을 사기 더 쉽거든요. 그 개념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도 꽤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통 이제 혼돈을 많이 가시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 대상이 뭐 있냐? 우리 은행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거예요. 물어보자고. 채권, 즉 주식에 있는 수익이 좋아지면 투자할 때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합니까? 그죠? 이 말은 대체 투자 대상이
호황이란 말은 주식의 경기 좋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겠지. 만약에 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에 있는 배당 이익이 떨어지면 자금은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게 되죠. 이 말은 그러한 게 뭐야? 불황일 때 뭐 한다고요? 부동산 수요 증가합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지금 속에 예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아니라 주식과 저기 은행 금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가격 상승 나 있죠. 그죠?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면 그만큼 앞으로 더 높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수요가 뭡니까? 증가돼. 자, 그리고 밑에 유사 부동산 있죠.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 동네에 보니까 내 집과 아주 비싼 게 굉장히 많대. 그 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 수가 많네? 나하고 내 집과 비싼 게 엄청 많다고 동네에. 그 내 집 살 확률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적겠지. 그죠? 그 내 집 같은 그런 집이 별로 없어. 그 나한테 올 수요자 훨씬 많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설명이 그 말입니다. 유사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수요 감소해요. 됐죠?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공급은 사실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공급 가볼까? 어떨 때 공급이 증가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 첫 번째 보니까 이거요. 이거 보세요. 생산비가 어떨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지. 노동 대가가 뭐지? 임금이 낮을 때. 자본 대가가 이자지? 이자가 낮을 때. 토지 대가가 뭐죠? 지대지. 이런 게 낮을 때 그만큼 공급 많아진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요, 뭐 다른 건 뭐 딱히 없는데, 그럼 가격 상승 예상은 여기 보세요.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되면 공급은요? 공급 증가합니까? 그럼 집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 올라간대. 집 내놔? 그럼 공급 감소하겠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다시, 그런데, 건축업자 입장은 공급은요? 쉽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논란이 대상되니까 이건 하지 말란 거예요. 오직 우린 수요만 하시라고. 됐어? 자, 일단 그렇게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자, 다시요. 보세요. 우리 소득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맞는데 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말려볼게. 자, 소득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20평 아파트와 40평 중 어떤 걸 사겠습니까? 그럼 얘는 줄겠지. 다시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어떤 걸 많이 먹습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소득 올라가면 무조건 이 수요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감소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는 사람은 우등제란 말씀입니다. 이게 불리한 거지? 열등제. 근데 우리 우등제나 일반제는 항상 같이 움직여.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정상제, 우등제. 얘를 뭐라 하죠? 열등제.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넘기죠.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자, 잠시. 자,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 수요가 변화있을 수가 있죠. 자동차 가격이 변화있으면 휘발유량도 변화있을 수가 있다면서. 이 말은 아니 A 물건 가격이 변화가 있는데 그 영향 B가 바뀔 수 있거든. 얘와 얘는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연관제 또는 관련제, 관련제 쓴다고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럼 대체란 말 뜻이 뭐예요? 대신된다 이 말은 물건 둘 다 사는 겁니까? 둘 중에 한 개 사는 겁니까? 한 개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볼게요. 이제 A와 B가 현 대체관계. 자, 이 말은 둘 중에 딱 한 개만 산다는 거죠.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 양을 딱 갖다 놓고 있죠. 한 개를 사면 얘는 무조건 반대를 안 사야 됩니다. 안 산다면 반대는 무조건 사게 돼 있다고. 둘 다 살 수는 없어요. 원래 대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구조 그런 구조니까. 자, 다시 카스 맥주, 화이트 맥주. 항상 조건은 보통 이거 줘줍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체 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당의 자는 결국 B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항상.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A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무조건 얘는 산다는 거예요. 항상 대체는 기본 전제가 둘 중에 한 개는 꼭 사고 그거 받는 무조건 포기해야 됩니다. 뭐 산다 이 말은 수요 뭐합니까?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조금 더 가면 여기까지 시험 됩니다. 그 결과 요 B에 대한 가격도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시험 될 수도 있어. 근데 문제 푸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이런 순서로 풀어야죠. 이렇게 순서가.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그 결과 B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만큼 B에 있는 물건 가격도 이렇게 가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항상 풀 때를 푸시고 그다음에 보완이란 말은 서로 두 개 있는 재화가 결합되었을 때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뭔가 하면 보완제 보니까 자동차와 휘발유, 뭐 술과 안주 이런 거죠. 이런 게 대부분의 보완제랍니다. 그래서 일단 마찬가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보완 관계에서 요 D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시험 내게 돼 있다고. 자, 가볼게요. 근데 보완은 기본적인 이겁니다. 같이 움직이죠. 얘 사면 사고 아니라 안 사면 안 사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 가지 항상 문제 풀 때. 그래서 현재 C 물건 가격 올라간 결과 C 물건 안 사면 D도 무조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D 안 산다면 수요 많은 거죠? 감소. 자, 다시 자동차하고 휘발유 관계. 차값이 올라간 만큼 차에 대한 수요 감소하지. 그럼 휘발유 소비량도 논리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얘가. 그러니까 나올 거 다 나왔어 이제.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할 게 뭐냐? 요놈. 그지? 세 번째 이놈. 네 번째 아까 했듯이 뭐 유량과 절약. 이렇게 기억하시고. 순서별로.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자, 39페이지 9번부터 9번부터 일단 지문 읽어보시고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요 푸는 방식, 요를 풉니다. 항상 뭐든지. 자, 이렇게 일단 써놓고 시작하라고. 했을 때, A 물건 가격 올라가니까, B에 대한 수요는요? C 수요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A 물건 사, 안 사? 얘 샀지. 요 무슨 관계? 얘 안 산 게 얘도 안 산 거지. 같이 움직였지. 여기 뭐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 푸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나면 나 같으면 이렇게 절치하면 안 돼. 한 번 더 틀어서 낼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 다음에 날 순서 딱 정해져 있어. 이걸 본 사람 보면 다음 시험 이걸 내고 싶어요. 분명히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A 물건 A 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B에 대한 수요가 B제에 대한 수요가 얘가 떨어지고 C에 대한 수요가 보니까 이게 올라가더라.
두 번째, 소득이 올라가니까 B제 있는 수혜는 보니까 이게 증가되고 C제 있는 수혜는 보니까 감소하더라. 다음 내용 중에 틀린 거 뭐냐? 1번. A하고 B는 보완제다. 2번. A하고 C는 대체제이다. 3번. B하고 C는 대체관계다. 4번. B는 이 정상제다. 5번. C는 열등제이더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시험 냅니다. 진짜. 다음에 있죠. 이런 그림 그려. 이게 제일 빠른 거야. 응? 항상. 그래서 해보자고 이제. A, B, C. 가격과 양이 있어. 자,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B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C에 대한 수요 증가됐죠. 그런데 자, 다시요. 요 소득이 올라가니까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B에 있는 수요는 뭐 증가했지? C 수요 뭐 했죠? 이런 그림 일단 그리라고 문제 편하게.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요. 요 분필은 대체제 보완제. 예. 대체제입니까? 응? 얘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얘하고 비교하면.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대체는 나 아닌 상대편이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 아닌 상대편이 있는 거 아니고? 그죠? 따라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관제 관련제라고. 자, 일단 가볼게. A 물건 올라갔지? A 물건 사 안 사? 얘도 안 산 거지? 같이 움직였지? 이건 뭐예요? 보완 관계고. 얘 안 사, 얘 샀지? 여기 뭐예요? 자, 소득이 올라가니까 B에 대한 수요 증가됐지? 여기에 뭐라고? 이거 감소했지?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요 도는 무슨 관계예요? B와 C는 무슨 관계? 응? 반대인데? 항상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누군가가 충격을 주었을 때 반응이 있어야 돼. 응? 얘는 전부 A란 가격이란 충격을 주니까 B하고 C가 변화 있는 거거든. 그죠? 이때는 대체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 게 이겁니다. 요 둘 중에 누가 충격 준 거 있어? 없잖아. 이건 관계 모르겠다 이거요. 그래서 요 놈이 틀린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시험 내겠다고. 이거 뻔한 거 시험 나올게. 다음 주 안 나와. 좀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실제 제가 이 개론 문제를 1년에 거의 쓰고 있는 문제가 약 한 3,000개 쓰거든요. 문제만. 써요, 실제. 쓰는데, 요 문제 실제 몇 개인지 압니까? 여기 200개가 안 돼. 이걸 가지고 엎어치고 매치해서 3,000개 만든다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개론 과목은 실제 문제 여기 다야. 150개 내지 200개라고. 그것만 잘 하시면 있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똑같은 거 아니면 계속 달리냐면 다 이게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느낌이. 매번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한 개 한 개 풀 때 정확하게 내 걸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자, 이걸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37페이지 갑니다. 2-1번 갑니다. 2-1번. 나와 있는 게 아파트와 단독은 대체 관계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아파트 사 안 사?
안 사면 단독은 사야 되겠지. 산다 이 말은 수요 증가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된 만큼 가격도 올라간다. 자, 2-2번 요거 정리하셔야 돼, 지금부터.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잠시 우리 요약집 32페이지. 거기 박스, 밑에 박스가 있죠? 수요. 동그라미, 갈로 2번입니까? 수요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수요가 우하향되는 이유가 있지. 그죠? 그래프에 보니까 3개 있어. 적지만 알 필요 없으니까. 기회비용, 소득효과, 대체효과, 가격효과가 있어요. 자, 잠시 말이거든요. 보세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제학을 했던 알 건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둘 다 더한 게 뭔지 압니까? 곧 이게 가격 효과란 말 뜻입니다, 원래. 이런 게 있답니다. 네, 있다는 거예요. 자, 곧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문제 푸시면 돼, 여러분들은. A제 가격이 올라가면,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A제에 대한 수요량이 가격이 올라갔지? 수요 뭐하지? 근데 B제에 있는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 풀 때 뭘 기억한 거면 이걸 기억하시라고. 지문상 딱 보니까 있죠. 이 지문 딱 나와. 효과란 말이 딱 들어가요, 중간에. 효과가. 여기 들어왔을 때 문제 풀면 요령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해, 우리 아까 거기 보니까 수요가 우하향되는 이유는 요거지? 요런 거거든? 네? 요런 건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뭐 있습니까? 뭐 소득 효과가 들어오든 가격 효과가 들어오든 전혀 이건 스윙스 말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같은 물건 딱 들어오지? 이들은 무조건 이건 전혀 스윙스 말고 답은 여기 설정돼. 여기서. 그런데 이건 A 물건, B 물건 다른 거지. 일단 답은 이건 관계없어. 여기 항상 답이 나와. 난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요. 소득 효과란 말과 대체 효과 둘 중에 한 개 선택이 돼 있으면 무조건. 근데 틀린다면 무조건 얘가 들어와. 소득은. 이건 분명히 다른 물건이거든. 이럴 때 항상 뭐 써야 됩니까? 여기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체는 서로 당연히 서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어쨌든 봐세요. 자, 이 말이거든요. 아까 했지만 A하고 B 해볼까? 가격이 올라가면 이 대체 관계면 얘 물건 안 사겠지. 그러니까 B의 물건 산다면 사실은. 근데 이 뒷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아까 설명했지만 효과란 말이 들어왔을 때 푸는 방식입니다.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먼저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같은 물건이면 전혀 이 말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답이 나올 것이고, 만약 이게 다른 물건이 이미 항상 뭐 있습니까? 무조건 요거 장난치게 돼 있어. 소득은요, 내 소득이 올라간 만큼 뭐 있으면 내 자체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양이지 다른 자는 전혀 관계없다고. 기본 원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요것만 좀 조심하라고. 그래서 일단 거기 설명돼 있지만, 자, 가볼게 이제. 2-2번요. 임대료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뒤에 보세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 나 있죠? 이런 무조건 대체 효과 때문에라고 써야 돼요. 무조건. 그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그 내용만. 되죠? 자, 다시 이제 3-1번부터 할 건데 3-1번. 자, 계속 가면 3-1번 가볼게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는 뭡니까? 증가되죠. 3-2번. 핵가족과 대가족. 어떨 때 수요가 많아집니까? 핵가족이지. 그러니까 핵가족, 인구 증가, 소득수 향상. 그 다음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내 물건 사지. 산다면 수요 증가지. 그죠? 그래 보시고 3-3번 갑니다. 공법상 규제, 중과세. 이제 뭐 감소죠? 그다음 고금리, 주가상 같은 말은 뭐냐? 대체 투자 대상이 이거 뭐야? 호황이지. 호황일 때 부동산 수요 감소합니다. 자, 3-4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읽다 보니 어디 혼돈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 혼돈 가진다고. 이건 전혀 쓸모없는 말이야.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가격과 저기 있는 양가의 관계라고. 뭐 자재비가 올라갔지. 공급 뭡니까? 감소지. 자, 3-51, 52 요거 두 개 읽어보시고. 그 문제 조금 어려울걸요? 가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제.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에 대한 공급은요. 공급.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나잖아. 땅값이 올라가면 땅에 대한 공급은요. 늘어나요? 그죠? 같은 물건. 응? 근데 주택에 대한 공급은 요때는 뭐냐? 요 땅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생산비 속에 포함된다고. 그걸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택 땅은 이건 생산비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간 만큼 건축 올라갔지. 올라간 만큼 공급은요. 요거 기억하시고 자,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합니다. 예,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에 대한 공급은요. 공급 같은 물건 그 결과 토지에 대한 공급은요. 집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땅도.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거기서 보통 이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버리고 시면 된다, 이렇게. 혼돈하면 안 돼. 땅과 땅은 일반적이라고. 땅과 주택 땅 묻는 순간, 이때는 땅은, 건물 짓는 생산비. 고망 조심하라고. 그래서, 3-51은 주택 가격 올라가면 그건 주택에 대한 용지는 증가되겠지. 근데 3-52는 뭐 있습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간 만큼 건축 기준 같으면 공급은 감소합니다. 혼돈하면 돼, 이건. 자, 뒷장 가볼게요. 뒷장. 3-61. 6이 같은 건데, 자, 6일은 뭐 있습니까? 생산요소 가격 하락이지. 생산이 절감된 거죠. 따라 공급 뭡니까? 증가. 3-6이 갑니다. 자, 임금 올라갔죠? 생산 올라갔죠? 따라 공급 뭡니까? 감소. 4-1번은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 영향 주죠? 자, 그 다음 쭉 가서 다른 경 쭉 넘어가시라고. 자, 6-1번부터는, 6-1번. 자, 요건 어디 있는가 하면 다시 우리 요약집 31페이지. 요건 가볍게 정리하세요. 맨 밑에 부동산 공급 있죠? 예, 그거 할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6번 부동산 공급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에 대한 종류부터 먼저 정리하시라고. 원래 공급 중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공급과 그 반대 경제적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지난주에 있을 건데 물리 공급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부정성이에요. 물리는 절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원래 특성이죠. 경제 공급 관련된 말이 뭐냐? 결국은 용도 다양성이죠. 이런 게 경제 공급 아닙니까? 예, 원주시 외곽지구 보니까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 농지인데, 예, 농지 중에 일부러 주거로 전용시키면 주거용은 뭐 땅이 증가된 거지. 이런 게 일종의 경제 공급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실제 중요한 건 공급 곡선이 중요한데, 곡선이.
물리 공급은 땅은 절대 증가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거 뭐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죠? 완전 수직 곡선. 같은 말이 뭐죠? 완전 비탄력이요. 거꾸로 우리 경제 공급은 용도 등을 변경함 따라 그 양의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이렇게 우상향 곡선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을 짓는 건 장기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학에선 단기란 말과 장기란 무조건 여러분들은 단기는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고 오직 기존 주택만 갖고 있는 거고 항상 장기는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는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는데 단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지니까 약간 정도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 결과 훨씬 더 완만한 우상향 곡선이 된답니다. 따라서 이걸 두 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기란 건 탄력, 비탄력. 장기는요. 자, 비탄력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급경사. 탄력 같은 말이 뭐냐? 이게 완만. 그런데 항상 문제 풀 때 잠시 물리는 항상 누가 비교한다? 단기는요? 이래 가셔야 돼. 그러면서 자, 두 번째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더라. 이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시험 낸다고. 해결 방안은 뭐였냐? 결국 공급량 늘려준다는 거죠. 이 말은 자, 우리 물리적 공급 경이 두 개 있는데 물리적 공급은 증가됩니까? 그래서 절대 물리 공급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경제 공급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항상 시험 나면 분명히 이건 틀린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 방안은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경제 공급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항상 틀림을 심는 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물리 공급은 해결 안 된다 이거 마시면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부동산 공급자. 만약에 제가 현재 이 부동산 공급자, 일반 경제에 있는 공급자 똑같으면 이 말 쓸 필요가 없다고 이게. 뭔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공통점. 이 분필 만드는 생산자가 공급자이듯이 집을 만드는 생산자 공급자 맞죠? 그죠? 이건 공통점이야. 집을 만드는 생산자 이게 누구냐? 건축업자. 이 공통점인데 차이점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분필은 사가지고 5년 후에 처분 안 되지만 집은 땅은 사가지고 5년 후에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집을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팔 때는요.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집은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내구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집 산 놈이 나중에 다시 이 공급이 바뀌거든. 그래서 이 말은 항상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뭐 있으면 공급자 속에 포함된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예, 저기 있는 6-1번부터 갑니다. 예, 38페이지. 6-1번. 예, 부동산 물리적 공급은 단기. 잠시.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내용이 물리가 나오던 여기 있는 경제가 나오던 제일 중요한 말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 장기 우선됩니다. 만약 이 단기, 장기 없으면 뭐야? 답은 물리를 가셔야 되고. 응? 조건이. 그러니까 앞에 비록 물리 등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뭐 단기, 장기, 무조건 단기, 장기 따라가시고 이 말 없을 때는 이 말을 그냥 따라가시고 이 말이에요. 응? 그래 가셔야 돼요. 자, 이거 단기 나 있지. 단기 나 있는 결과 뭐라고요? 비탄력이지. 6-2번 가볼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한다는 말은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거든요. 없는 결과 특정 위치와 그 위치에 있는 공간을 갖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시고 6-3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면 6-4번 가볼까? 공공임대 누가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개입을 한 사례죠? 예, 그런 정도 보시고. 참고로 7-2번 같은 건
가끔 시험 나지만 절대 그건 정답한 게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라고. 아마 경제학을 했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거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원래 경제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결정되는 점이 이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가격선이에요, 가격선. 여기 평균 병역. 이게 한계 병이거든. 그래서 이 세 개 점 맞춘 요 점에서 공급이 결정되게 돼 있어. 그런 건데, 곧 이건 의미 같지 말고 이런 걸 답을 할 목적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본 거야. 그냥 그렇게 끝내시라고. 자, 8-1번 갑니다. 8-1번. 수요가 뭐한 거예요? 자, 기억은 소득, 증가는 수요. 위험번 거래세 인상은 감소. 디귿번의 금리 하락은 그 다음에 리얼번의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지. 그 다음에 미연번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요건 수요 증가지. 다시 자 8-2번 가볼까요? 공급이 우측 간다. 공급 증가죠. 네, 사실 공급은 딱히 시험 낼 게 별로 없거든요. 시험 내면. 자, 어쨌든 건설업체 수가 많아지면 공급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원가 절감, 미연번의 토지 가격 하락. 다 이건 원자재지, 그죠? 내려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이절 하락만 뭐 있습니까? 증가만 여기 답이지. 그래서 공급은 시험 잘 안 되니까 단지 수요 쪽에 포인트를 두시라고.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균형시장 할게요.